안녕하십니까, 호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단풍나무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단풍나무 종류들이 꽤 많아요. 10종류 이상이나 되는 토종 단풍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제가 만날 때마다 조금씩 영상을 기록을 해서 오늘 한번 다 모아봤습니다. 단풍나무들은 공통적인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단풍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든 단풍나무가 다 붉은색 단풍을 만드는 건 아니고요. 노란색에 가까운 그런 단풍을 만드는 친구도 있지만, 보통은 붉게 물드는 단풍을 특징으로 하고 있죠, 이 단풍나무 집안들이. 그리고 또 하나는 당도가 높은 수액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액을 먹는 대표적인 단풍나무가 우리나라에서는 고로쇠나무가 있죠. 고로쇠나무의 수액이 들쩍지근해서 초봄에 고로쇠 수액을 많이 채취해서 음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단풍은 아니지만 캐나다 국기에 그려져 있는 설탕 단풍 같은 경우에는 당도가 좀 더 높아서 그 수액을 잘 졸이면 이제 메이플 시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풍나무들은 당도가 높은 수액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단풍나무과에 속하는 모든 친구들은 가지가 마주납니다. 보통 큰 나무들은 가지가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단풍나무는 공통적으로 다 마주나는 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잎도 마주나고요. 그래서 큰 나무 중에 마주나는 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단풍나무 집안일 확률이 높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여러 종류들의 단풍나무를 구분하는 기준은 보통 잎을 가지고 구분을 합니다. 잎이 단엽인지 복엽인지를 가지고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단엽인 경우에는 이 친구가 몇 갈래로 갈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주로 단풍나무를 구분하고요. 우리가 주로 단풍나무 꽃은 잘 보지 않는데, 꽃차례도 그렇고 꽃 모양도 그렇고 꽃도 좀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프로펠러 같은 열매가 2개씩 붙어 있잖아요. 그 열매가 얼마나 벌어지는지 그 각도를 가지고 또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열매까지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잎을 가지고 대부분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꽃까지 알아두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친구가 단풍나무 집안의 대표주자 단풍나무입니다. 단풍나무는 보통 잎이 이렇게 5장으로 갈라지거나 이렇게 많이 갈라져도 7갈래 정도까지 갈라집니다. 그리고 거의 가운데 중앙부까지 깊게 갈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당단풍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둥글다라고 하는 느낌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당단풍은 잎이 깊게 갈라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단풍나무처럼 중앙부까지 깊게 갈라지지는 않고 중간 정도만 갈라지고요. 갈래수가 좀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 둥그런 느낌을 띠게 되는데, 이 단풍나무는 오각형에 가까운 그런 느낌을 가지는 그런 단풍나무 같아요. 그래서 단풍나무하고 당단풍나무하고는 우리가 금방 구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단풍나무는 공원이나 이런 곳에는 뭐 많이 심지만 자연적으로는 저 아래쪽 동네에 가야 나타나고요. 중부 이북에서는 거의 대부분 당단풍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산으로 들어가면 더욱이 이 단풍나무는 매우 드물어지고요. 당단풍나무가 대부분입니다. 마침 주변에 당단풍나무가 있어서 풍나무하고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지금 이 친구가 당단풍나무고요. 이 친구가 단풍나무입니다. 이렇게 같이 놓고 보니까 많이 다르죠. 이 당단풍나무는 갈라지긴 하지만 잎 중반부 정도까지만 갈라져서, 그리고 또 이 갈래가 많다 보니까 보통 한 9갈래에서 11갈래 정도까지 갈라지거든요. 갈래가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둥근 느낌을 가지는 반면에, 단풍나무는 아주 깊게까지 갈라져서 이 여백이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이 끝부분이 이렇게 잘린 듯해서 오각형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놓고 보면 많이 다릅니다. 단풍나무가 꽃을 피웠습니다. 우리 단풍나무는 가을에 단풍 든 잎에만 주로 관심을 주고, 이렇게 꽃 폈을 때는 별로 눈길을 주지 않아요. 이 꽃이 그닥 화려하지 않아서 우리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꽃이 참 예뻐요. 암술 수술이 길게 나와서 나름 귀염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꽃이 워낙
작고 꽃잎이 없어서 우리 눈에 잘 안 띄다 보니까 단풍나무가 꽃을 피우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거죠. 이 친구는 지금 잎을 보시면 9개로 갈라진 당단풍나무죠. 이제 이런 꽃이 피는데 5장에서 7장 정도로 깊게 갈라지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는 단풍나무고요. 단풍나무는 남쪽 지방에서 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수정이 되고 이제 날개 달린 열매가 연글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여기는 지금 이제 꽃이 한참 펴 있고 여기는 연글어 있고, 이 꽃들도 수분이 끝나면 이 친구처럼 이렇게 프로펠러를 달고 있는 열매를 만들 겁니다. 이 나무는 사람들이 단풍나무라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단풍나무 종류예요. 이름이 무슨 단풍나무가 아니라 고로쇠나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단풍나무 집안이라고 하는 걸 간과하게 되는 그런 이름인 거죠. 고로쇠나무도 단풍나무 집안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다른 단풍나무들처럼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졌죠. 보통 한 7개 정도, 5개에서 7개 정도로 갈라지는데, 우리가 아는 단풍나무들하고 다르게 큰 톱니 가장자리에 작은 톱니들이 없어요. 그래서 깔끔한 결각을 가져요. 큰 톱니를 가져요. 당단풍이나 단풍나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풍나무들은 이 큰 톱니 가장자리에 다시 잔톱니들이 뾰족뾰족하게 나는데, 이 고로쇠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른 봄에 고로쇠 나무의 수액을 뽑아가지고 골리수라고 해서 뼈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죠. 정말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관이 꽂혀 있는 고로쇠들을 보면 마음이 그닥 좋지 않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도 우리 좋은 의약품 많으니까 굳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려고 애쓰고 있는 그 친구들의 수액을 굳이 뽑아 먹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고로쇠 나무가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고로쇠도 단풍나무 중에 꽃이 예쁜 축에 드는 단풍나무예요. 꽃 모양만 보면 시당나무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제 시당나무는 약간 붉은색을 띠는데 이 친구는 노란색을 띠고요. 지금 여기는 바람이 너무 강한 곳이라 꽃잎들이 지금 좀 손상을 많이 입어서 덜 이뻐 보이는데, 바람이 좀 덜한 곳에서 보면 고로쇠나무 꽃이 노란색으로 탐스럽게 펴서 볼만합니다. 지금은 잎들도 많이 바람에 상했고요. 꽃잎들도 많이 상했네요. 높은 곳에 오면 만나고 가야 하는 단풍나무 친구가 있죠. 시당나무 종류들. 이 친구는 그 중에서 청시당나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줄기를 보시면 줄기가 푸른색을 띠고 있죠. 시당나무는 붉은색을 띠거든요. 그래서 줄기 색깔이 좀 다르고 잎 모양은 굉장히 비슷한데 같이 놓고 보면 다른 부분들을 조금 찾아낼 수 있어요. 마침 바로 근처에 시당나무가 있어서 제가 잎을 한번 따와 봤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청시당나무고 왼쪽에 있는 친구가 시당나무예요. 잎 모양만 보면 정말 둘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데 조금 자세히 들어가서 여기 톱니를 한번 보시면 청시당나무는 톱니가 좀 큼직큼직합니다. 그런데 이 시당나무는 자세히 보시면 큰 톱니 안에 다시 작은 톱니들이 짜잘짜잘하게 아주 섬세하게 있어요. 그래서 시당나무와 청시당나무의 톱니들을 보시면 금방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끝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여기 지금 청시당나무는 큰 톱니가 매끈하죠. 그런데 이 시당나무는 큰 톱니 안에 작은 톱니들이 또 매우 섬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런 톱니 부분들하고 줄기 색깔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닥하고 청시닥을 구분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청시닥은 보통 크게 안 자라고요. 조금 큰 관목 형태로 자란다라고 하면 이 시당나무는 좀 크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청시당나무 꽃이 피었네요. 시당나무하고 청시당나무는 사실 꽃만 보면 아주 많은 차이가 납니다. 꽃 모양이 많이 달라요. 이렇게 청시당나무는 당단풍하고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아래로 처지는 꽃을 피우는데, 시당나무는 이 청시당나무하고는 다르게 꽃잎도 화려하고 꽃 모양이 많이 다른 형태로 핍니다. 그래서 이 꽃 피는 시기에는 둘을 헷갈리지 않고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여기 시당나무 꽃이 피었습니다. 시당나무는 청시당나무하고 생긴 게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이 꽃 핀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다른 나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시당나무 꽃은 단풍나무 꽃이 이렇게 이쁠 수도 있나 싶을 정도로 꽃잎이 녹색이긴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꼭 단풍나무 같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보는 단풍나무들 보면 아래로 좀 처지고 꽃잎도 없고 그래서 밋밋한 꽃을 피우는데 이 시당나무는 꽃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시당나무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 친구는 보시면 톱니가 자잘자잘하게 있는 것이 시당이죠. 그리고 열매는 보시면 단풍나무 종류구나 라고 하는 걸 두 쪽짜리 프로펠러가 붙어 있는 것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렇게 보시면 줄기가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청시닭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걸 줄기 색깔하고 잎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산에서 보기 어려운 단풍나무 종류가 나타났습니다. 북액꽃나무라고 하는 단풍나무예요. 높은 곳에 오면 시당나무, 청시당나무와 함께 많이 보는 단풍나무인데요. 친구는 보시면 잎이 이렇게 꽤 크죠. 제 손바닥하고 비교해 보시면 잎이 꽤 시원시원하게 생긴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꽃차례가 재밌습니다. 꽃차례가 이렇게 위쪽으로 총상화서로 펴요. 보통 단풍나무들이 두 개씩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는 이렇게 위쪽으로 총상화서로 달립니다. 이렇게 총상화서로 달리는 단풍나무 종류들은 북액꽃나무하고 산겨름나무하고 그러고 보니까 잎이 큰 친구들이 이렇게 총상화서를 위쪽으로 다네요. 이 친구도 단풍나무 종류입니다. 북액꽃나무는 이렇게 수피도 좀 독특합니다. 복자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자기하고 비슷하게 종이장처럼 벗겨지는 수피들을 가지고 있어요. 보통 단풍나무들이 매끈한 수피를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북액꽃나무는 복자기 나무처럼 조금 거친 수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단풍나무 중에 잎이 좀 독특하게 생긴 단풍나무가 있어요. 단풍나무 같지 않죠? 오동나무 이파리 같이 생겼고 어떻게 보면 박쥐나무 잎하고도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아직 덜 커서 그렇지 이 친구가 이제 다 커지면 제 손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어린 가지들은 이렇게 확연하게 녹색을 띠고요. 지금 이 나무가 산겨름나무예요. 꽤 크게 자라는 단풍나무죠. 이 친구를 이쪽 강원도 쪽에서는 벌나무라고 해서 이 친구 가지를 잘라서 물을 끓여 먹는 데 쓰더라고요. 건강에 좋다라고 해서 그렇게 벌나무 끓인 물 이런 것들을 약용으로 이 동네에선 사용합니다. 이 친구가 산겨름나무 꽃입니다. 보통 단풍나무 꽃들하고 좀 많이 다르게 생겼죠. 꼭 중국굴피나 이런 친구들처럼 미상꽃차례, 수상꽃차례라고 부르는 꼬리처럼 생긴 꽃차례를 만들어요. 이런 꽃차례를 만드는 단풍나무 종류들이 이제 이 산겨름나무하고 북액꽃나무가 이런 꽃차례를 만드는데 산겨름나무는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오기는 하지만 꽃차례가 주로 아래로 이렇게 쭉 처지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북액꽃나무는 위로 고추서는 그런 꽃차례를 가지고 있어서 둘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산겨름나무가 꽃이 지고 이제 열매가 연글어 가고 있습니다. 단풍나무가 맞죠. 열매를 보면 총상꽃차례로 여러 개의 단풍 열매가 달리기는 하지만 아무튼 모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단풍나무가 확실히 맞습니다. 잎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단풍나무라고 하기엔 좀 어색하죠. 차라리 오동나무에 더 가깝게 생겼다고 하면 믿을 법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열매를 보면 단풍나무 집안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좀 독특한 잎을 가지고 있는 단풍나무가 출현했습니다. 복장나무라고 하는 단풍나무인데 이 친구는 이렇게 보시면 소엽이 3장이 모여서 한 장의 잎을 이루고 있죠. 이게 잎 한 장이고요. 잎 한 장에 이렇게 작은 잎 3장이 모여서 한 장을 이루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단풍나무가 이제 우리가 가로수로 많이 심는 복자기 나무라고 하는 친구가 있죠. 근데 이 친구는 잎 모양은 얼핏 보면 그 복자기하고 비슷하지만 복자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작은 잎 하나를 이렇게 보시면 복자기는 요 가운데 무렵에 큰 톱니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작은 톱니가 여러 개 있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복장나무는 잎 전체에 이렇게 작은 톱니가 촘촘하게 나 있는 점들이 좀 복장나무하고 복자기나무가 다른 점이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복자기나무 하면 가장 특징적인 게 종이장처럼 벗겨지는 숲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장나무는 복자기나무하고 다르게 이렇게 숲이가 종이장처럼 벗겨지지 않고 깨끗한 숲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이하고
잎의 그 톱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복작나무하고 복작이나무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풍나무 중에서 요즘에 단풍이 워낙 붉고 아름다워서 가로수로 많이 심고 있는 단풍나무예요. 복작이나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단풍나무들은 대부분 혼잎이에요. 단엽이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3장짜리 작은 잎이 하나의 잎을 이루는 복엽을 만들고요. 비슷한 친구 중에 이제 복작나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이렇게 잎 3장을 가지고 있어서 조금 헷갈릴 만도 한데 자세히 보면 두 친구가 많이 다릅니다. 복작이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잎자루에도 그렇고 잎에도 그렇고 털이 복슬복슬 나 있고요. 이렇게 큰 톱니가 한두 개 정도씩 듬성듬성하게 나 있는데 반해서 복작나무는 털이 없고 잔톱니가 짜잘짜잘하게 나 있어요. 마침 옆에 복작나무가 있어서 잎을 하나 따와 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복작이고요. 털이 복슬복슬하고 톱니가 큼직큼직한 게 몇 개 듬성듬성 달리죠. 왼쪽에 있는 친구는 복작나무예요. 이 친구는 작은 톱니가 촘촘하게 달리고 그 다음에 털이 없이 말끔한 모습입니다. 줄기도 복작이는 이렇게 종이장처럼 벗겨지는 약간 지저분한 숲이의 대명사잖아요. 그런데 복작나무는 숲이도 말끔합니다. 그래서 두 친구가 소엽이 3장인 것만 빼고는 많이 달라요. 사실 자연에서 복작이나무는 잘 못 보는 것 같고요. 조금 깊은 산의 계곡부에 가면 이 복작나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이 새로운 단풍나무 종류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잎이 3장으로 갈라지네요. 신나무입니다. 우리나라 단풍 중에 붉기로는 정말 활활 불타오르는 것 같은 그런 단풍을 만들기로는 복작이나무의 버금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붉은 단풍을 만드는 친구예요. 주로 산지에서 좀 습한 곳에 신나무들이 좀 많이 자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산 안쪽에 농사 짓다가 버려진 묵론 같은 곳에 보면 이 신나무가 전체적으로 많이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단풍나무는 잎이 몇 개로 갈라지느냐도 중요한 구분 기준인데 이 신나무는 이렇게 3개로 갈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조경수로 많이 심는 가끔 오리발 단풍이라고도 하는 중국 단풍하고 많이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중국 단풍에 비해서 가장자리의 톱니가 확연하고요. 가운데 결각이 긴 모습이 중국 단풍하고는 좀 차이가 나는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토종 단풍나무들을 한번 쭉 살펴보고 서로 비교도 해보고 했습니다. 토종 단풍나무 중에 이제 울릉도에만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섬단풍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우산고로쇠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섬단풍은 당단풍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당단풍보다 잎이 좀 더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친구입니다. 보통 당단풍이 9개를 기준으로 해서 한 7개에서 11개 정도까지 잎이 갈라지는 데 반해서 섬단풍 같은 경우는 좀 더 많이 갈라져서 11개에서 13개 정도까지로 갈라져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별도의 종으로 구분을 했었는데 요즘은 당단풍하고 통합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고요. 우산고로쇠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내륙에 있는 고로쇠하고 다른 종으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우산고로쇠라고 해서 여기서 우산은 예전에 울릉도를 이제 우산국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울릉도에 있는 고로쇠다라고 해서 우산고로쇠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었는데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 내륙에 있는 것과 같은 종이더라라고 해서 요즘은 이제 우산고로쇠를 별도의 종으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형태적으로는 확실히 좀 다르기는 해요. 잎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런데 그건 섬에 사는 친구들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섬에 사는 친구들이 보면 잎도 크고 꽃도 크고 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울릉도에 있는 친구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다른 종으로 구분을 하다가 연구를 해보니 같은 종이더라라고 해서 이렇게 통합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은 겁니다. 뭐 아직도 섬단풍을 구분하시는 학자들도 있기는 하지만 요즘은 일반적으로 섬단풍도 당단풍으로 통합하고 우산고로쇠는 조금 됐습니다. 고로쇠로 통합한 지 그렇게 해서 울릉도에 있는 종들도 내륙에 있는 종들하고 같은 종으로 그렇게 보는 추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단풍나무 집안을 정리한 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호박님들 앞으로
산에서 단풍나무 만나면 단풍나무 이름 자신 있게 불러주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감사하고요. 약은 약사에게, 식물은 호쌤에게 감사합니다.